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전주부입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가 뭘 월간으로 구독하는 거는 신문, 우유 이 정도밖에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뭐 1인당 그리고 뭐 여러 아주 분야에서 여러분들 구독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 구독 경제라는 말이 정말 생활 안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블로터 테크 웨비나에서는 이 OTT 업계 웨이브 그리고 원두 공급 업계 또 원두 데일리 그리고 협업틀 잔디 분들 모셔보고 뭐 업계 동향이라던가 또 이분들의 전략 그리고 관련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각자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웨이브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OTT 서비스인 웨이브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계 팀 리더 배중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피스 커피 구독 서비스 원두데일리의 사업팀장 조병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업무용 협업 툴 잔디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에서 사업 총괄 담당하고 있는 양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뭐 각자의 이제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그냥 그 업계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좀 각자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재미의 파도를 타다 24시간 컨텐츠 스토어 웨이브는요. SK텔레콤과 그 방송 3사가 힘을 모아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네. 일단 저희 웨이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파 3사의 모든 컨텐츠 그리고 최근에 이제 HBO를 비롯해서 다양한 해외 컨텐츠와 영화들까지 네. 이제 웨이브를 통해서 즐기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웨이브에서 만들고 있는 웨이브 오리지널까지 즐기실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적인 OT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오리지널 컨텐츠 또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웨이브도 오리지널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군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웨이브는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공중파를 요즘에는 또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시간 맞춰 특히 보는 게 젊은 세대들은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럴 때 이제 찾아보면 없는 게 없어서 이렇게 구독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그런 지점들을 데이터로 열심히 보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 IUC와 진행했던 캠페인 슬로건인 웨이브에 있었어가 이제 다 웨이브에 뭔가 있었구나. 찾아보면 항상 웨이브에 있더라. 네. 네,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슬로건을 통해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보지만 사실 뭐 저희 시어머니나 이렇게 공중파 드라마를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잘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웨이브는 뭐 이미 저도 되게 잘 알고 있는 서비스고 다음에 이제 원두 데일리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사무실로 찾아가는 유명 카페 커피를 슬로건으로 이제 사무실에 커피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네. 그 커피라 하면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는 원두와 커피 머신과 서비스 이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커피가 공급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커피 구독이라는 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좋은 원두 그리고 좋은 커피 머신 그리고 좋은 관리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준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사실 그 구독 서비스가 이제 분류를 나누면 렌탈로 나누기도 하고 서비스 구독형, 뭐 상품 구독형 세 가지로 많이 저희는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공급해주고 있고 네.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희는 뭐 오피스에 특화됐다 이런 거는 뭐 지금 당장에 국한된 특징이고 왜냐면 나중에 B2C를 할 거기 때문에 네. B2C냐 B2B냐 그거보다는 다른 경쟁사분들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원두에 좀 집중하고 계시다 보면은 저희는 원두를 넘어서 추출과 그리고 나중에 애프터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머신과 서비스까지 다 책임져 주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잔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업무용 협업 툴 잔디이고요. 실제로 이제 협업 툴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환경이 오면서 이런 협업 도구를 이제 써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한 웨이브가 있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는 기존의 뭐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가 개인용 메신저, 뭐 소위 말하는 톡, 톡. 네, 톡으로 좀 업무를 대부분 이제 하고 계시고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과사의 구분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 그 니즈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잔디도 함께 이제 굉장히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단순히 이제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메신저 기반의 협업 툴이기 때문에 협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주제별 대화방이라든가 화상회의, 할 일 관리, 그리고 업무 자동화 같은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업만 좀 쓰는 거 아니냐.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7년째 지금 8년 차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한 작년, 그러니까 확실히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중견 기업, 정말 제조 중견 기업 이런 회사들도 이제 협업 툴들을 도입을 하시는 걸 보면서 확실히 좀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제 사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사스 영역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좀 몸소 느끼고 있고 현재 국내와 이제 대만에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협업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만에서도 많이 쓴다는 거에 되게 놀랐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잔디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네. 뭔가 골프 업체라든가 그래도 회사 이름이 또 토스랩이라서 네네네. 그게 돈 관리하는 그 토스랑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네. 같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업무 협업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가 진짜 기회였을 것 같아요. 원두 데일리 말고는 다 코로나가 기회였을 것 같은데. 저희도 기회였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회사가 초반에는 이제 네. 다 재택을 전환했다가 네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회사들이 이제 해보니까 근데 좀 직원이 회사로 오긴 해야 되겠는데 때문에 네네. 오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큰 회사에 계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오고 싶은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사실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글로벌 스타트업의 상생 이슈 구글이 캠퍼스를 좋게 만든 이유가 맞아요. 다 이곳에서 협업이 일어난 그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셰퍼도 넣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았는지 좋은 커피를 두기 위해서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격 안 물어보세요. 그냥 일단 맛만 보시고 괜찮으면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좀 뭔가 코로나가 만든 비대면 환경 이런 게 이제 모두에게 다 기회가 된 게 아니었나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또 업계에 계신데 이 업계의 뭔가 규모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각자의 또 경쟁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여쭤보기가 조금 그러긴 하지만 궁금해요. 예, 일단 뭐 OTT 서비스는 뭐 원체 뭐 너무나도 유명한 네. 플레이어죠.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가 네. 또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주로 이제 CJ 계열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계시는 이제 티빙이, 네. 티빙이 있고 그리고 저희 큐레이션과 이제 영화 서비스로 유명한 왓챠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또 OTT 서비스가 생겼고 또 가장 최근 들어선 요새 한참 TV CF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네.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했습니다. 네, 뭐 거기에 이제 저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꽤나 많은 OTT 플레이어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한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이어서 2등 플레이어로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이 아니었네요. 네, 아쉽게도 뭐 지금 현재까지는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하지만 뭐 국내 OTT로 한정했을 땐 1위를 유지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플레이어랑 현황들은 이렇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아까 그 가전주부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팬데믹 이슈에 많은 어떻게 보면 수혜 영향을 받았다라는 업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보면 저희가 뭐 최근에 이제 KISDI라는 이제 발간한 OTT 시장의 현황,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2020년도에 9,800억 정도의 시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체 그 방송 매출, 유료 방송 매출 대비에 한 22%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저 어마어마하구나. 예,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굉장한 뭐 매출 대비해서 한 7, 8% 정도의 시장이고 뭐 매출액도 한 2, 3천억대의 시장이었던 거에 대비해서 팬데믹 이슈가 생기고 나서 21년도에는 현재는 한 1조 억이 1조 원이 넘겠네요. 넘어가는 9,800억 시장으로 이었으면. 성장했고요. 어떻게 보면 한 3, 4년 만에 한 4, 5배가 성장하는 시장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 이런 이유로 구독료가 좀 아까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집에서 뭐 해? 뭐 웨이브 봐야지, 뭐 넷플릭스 봐야지 이런 게 이제 너무 그냥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놀란 게 말씀하신 것 중에 구독 안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겹치는 컨텐츠도 있고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아마 다들 또 구독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각자 OTT만의 또 이게 장단점들이 있고 구독을 안 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저도 계속 좀 구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두데일리 이사님에게 우리 또 팀장님에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 원두 관련 이거는 시장이 원두 관련 시장도 있을 것 같고 이 서비스 시장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OCS만 보면은 뭐 오피스 카페랑 서비스 이름이 이제 오피스 카페인데 오피스 커피라고 하는 넥스트 CNC라는 회사랑 그리고 블리스 커피라는 곳이 그리고 커피24 뭐 이 정도가 있으신데 사실 저희가 OCS는 저희가 앞으로 할 수많은 밸류체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은 경쟁사지만 결국엔 저희의 파트너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플랫폼을 할 거고 어떤 한 명의 고객이 이제 최고의 커피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잖아요. 원두를 공급해 주는 곳,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곳. 그러면 그 플랫폼을 우리가 운영하고 그러면 그런 넥스트 CNC나 블리스커피 이런 곳에다가 입점하시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파트너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진정한 의미의 나중 가서 경쟁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로까지요? 네. 왜냐면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커피 라이프 사이클을 다 케어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은 그 정도 플랫폼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사실. 어떤 ERP와 CRM 모든 개념, 유통까지 그리고 광고까지 모든 걸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지 저희가 그 한 사람의 모든 커피 라이프를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플랫폼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OCS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를 새로 했다 혹은 저희를 뭔가 카피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이 시장의 컨텐츠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좋아하는데 오히려 제가 긴장하는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합 그런 플랫폼 기업에서 이런 커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 걸 긴장을 이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걸 눈치채셨나? 좀 이제 최대한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계자분들이 이거 보시고 냅다 이제 진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업무 협업 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정말 많기도 하고 요즘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또 그쪽은 또 시장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일단은 협업 툴의 규모에 앞서서 협업 툴의 좀 정의를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뭐 하고 있는 메신저 시장뿐만 아니라 그 보통 추산하는 협업 툴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 화상 회의, 뭐 메신저 이런 이제 업무를 하는데 결국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일컫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약 한 5천억 규모 정도 되고 경쟁사로는 커피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카오에서 카카오 워크라는 제품, 뭐 네이버에서 네이버 웍스라는 제품이 주로 저희 이제 가장 많이 경쟁을 하는 곳이고요. 스타트업들도 사실 협업 툴에 많이 뛰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비즈니스를 했는데 현재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룡들과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글로벌 시장도 글로벌은 규모가 확실히 커요. 한 5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하면 가장 독보적인 존재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이제 팀즈라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협업 툴 시장 자체를 창시자처럼 이제 열어주고 많은 협업 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슬랙이라고 특히 이제 IT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슬랙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크게는 이제 좀 글로벌과 이제 국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경쟁 업체는 앱의 형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슬랙이랑 이제 가장 좀 경쟁을 많이 하지 않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가장 경쟁이 없는 게 슬랙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유는 슬랙을 사용하는 타겟이 되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T 혹은 스타트업. 근데 이제 그 밖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불편합니다. 실제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제조가 제일 많고 제조, 유통, 서비스 기업들이 20대부터 60대 임원까지 잘 쓸 수 있는 협업 툴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산 제품 같은 경우는 슬랙은 사용성이 뛰어나지만 어떤 이런 UI, UX나 언어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좀 20, 30대 IT와 친숙하신 분들은 좋아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좀 적응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팀즈 같은 제품은 이제 워낙 기능들이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오히려. 약간 시도를 하시지 않거나 이제 사용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대상으로 일단 뭐 차별점이나 이런 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쉬운 사용성에 결국엔 정말 신입사원부터 임원들까지도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에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카카오도 요즘 이제 카카오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이버는 꽤 오래 되셨고 네네. 카카오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확실히 이 이른빨이라고 하죠. 네. 익숙하고 또 그 플랫폼이. 네.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도 카카오 워크의 가장 큰 경쟁자가 카카오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내부적으로도 이게 카카오톡의 아는 게 아성을 많은 거죠. 넘는 네.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B2C 기업이 B2B를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B2C와 B2B를 하는 건 너무나 다른 DNA이고 조직 내부 조직도 그렇지만 영업이나 마케팅 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계시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B2C처럼 뭐 마케팅을 하나 딱 잘해서 갑자기 폭발적인 J커브를 그리는 네. 사례는 사실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고객사 레퍼런스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7년 동안의 고객 엔터프라이즈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경쟁력으로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B2C와 B2B는 정말로 좀 네, 너무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저도 뭐 업무할 때 사실 뭐 이렇게 업무 협업 툴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카카오톡이나 뭐 노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오히려 그 협업 툴이 아닌 것들에서 또 그렇게 협업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네, 이 시장도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뭐 경쟁사와 시장 규모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각 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주요 타깃층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역시나 웨이브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특별하게 연령 단위로는 나누지는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라는 것이 사실 뭐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프로파일로 따졌을 때 뭐 10대, 20대, 30대 남녀 성비로 많이들 이제 어떤 타겟들을 나누고 뭐 그 타겟 안에서 이제 우리들의 타겟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오자 뭐 이런 전통적인 개념이었었다면 네.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는 그럴 줄은 몰랐는데 당연히 일일 드라마나 일일 연속극들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범죄 드라마나 그런 이제 해외 미드 이런 지점들을 좋아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 네. 이런 지점들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파일링 방식은 전혀 의미가 없구나라는 지점들을 저희는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저희 아무래도 기본적인 방식으로 보면 이제 웨이브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30대 이제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저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10대부터 진짜 60대 이상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유저분들이 이제 웨이브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유저분들의 시청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초 단위로 해서 데이터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 단위로 분석을 하세요? 초 단위로 이분들이 얼마나 시청을 하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끊기고 있는지 뭐 이런 지점들을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특정 프로파일보다는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어떤 장르고 어떤 지점들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지점들에 대한 매칭이 되는 프로그램들이나 컨텐츠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면은 뭐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다 콘텐츠를 보잖아요. 여기 우리도 다 지금 뭐 같은 것들을 아마 공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연령과 성별이 엄청 중요하게 뭔가 타깃층을 정하는데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으시네요. 네네. 최근 들어서 원체 볼 게 많은 시장, 네. 즐길 것들이 많은 콘텐츠의 시장이다 보니까요. 그만큼 많은 취향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취향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연령 단위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시장 환경들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파일링보다는 우리 서비스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고 어떤 컨텐츠에서 환호하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시청 지점들이 높은가
이런 지점들을 좀 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가 아니고 뭘 좋아하냐를 더 중심으로 네네네.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원두 데일리는 어떤 타겟층이 있을까요? 크게는 세 분류로 보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일반 사무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장. 그러니까 커피를- 사업장이라고 하시면 카페 네, 말씀이시나요? 카페나 호텔이나 아, 뭐 네. 병원이나 공유 오피스처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 받고 커피를 팔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사업장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직은 좀 잠재 고객이지만 일반 가정집까지도 이제 고객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커피 머신 렌탈로 깔고 원두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건데 이제 그분들도 사실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눠지지만 주로는 이제 커피 맛이나 아니면은 용이한 관리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신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라 가성비나 아니면 이제 모르겠고 제일 싼 가격 추구하신 분들은 좀 저희랑은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맛이나 어떤 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거에 좀 포커싱 맞추신 분들이 저희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도입하시는 아무래도 B2B다 보니까 인사총무 담당자분들이 결정권자시거든요. 대표님이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애정이 있거나 잘 아시는 분들이 저희를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기존의 커피 머신 서비스를 그러니까 오피스 커피 서비스를 쓰셨던 경험 있는 회사들은 이제 싼 거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싫어하시나 가성비라고 하죠. 네. 가성비를 추구한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이제 아무도 안 먹는 커피가 된 경험을 느끼셨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넓게 보면은 이제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시대의 흐름이 느껴지는데 기존의 믹스 커피가 지배하고 있던 시장이 그게 이제 1세대라고 하면은 2세대가 이제 기존의 저가 커피 머신과 이제 가성비 좋은 원두 위주로 정찰되어 있던 게 한 2세대 정도.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시장을 이제 거의 양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커피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면서 그 일정 수준 이하의 커피는 먹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제 저희와 같은 좀 스페셜티 커피 및 고가의 커피 머신 그리고 좀 전문가스러운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이제 3세대 정도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를 많이 쓰시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커피 전문 인력이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 수준의 커피를 판매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많이 도입을 하시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문가 수준의 커피가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니즈를 좀 더 잘 부합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커피 머신에다가 전자결제 기능까지 붙인 커피 머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커피 머신을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저희가 결국에는 플랫폼 싸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미래의 플랫폼은 결국 IoT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다가 저희 플랫폼 하나를 놓는다는 개념으로 커피 머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응대조차도 그냥 커피 머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터치해서 뭐 하면은 QR코드를 결제해서 커피 머신이 이제 바로 커피 머신에서 커피가 바로 나오게 하는. 근데 이제 사실 이미 시장에 있어요. 이미 있는데 네. 문제는 너무 비싸요. 그게 제대로 된 거는 2천만 원이 넘어가고 네. 싼 거는 조금 이제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가격도 저희가 기존 경쟁사 대비 10분의 1로 줄이면서 또 운영도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제조와 운영 모두를 다 이해하는 사용 환경 친화적인 커피 머신을 개발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타겟층이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이 그냥 단순히 뭐 기계와 원두를 뭐 렌탈하거나 공급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커피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좀 소중하게 먹을 수 있게 맞아요, 좀 맞아요. 서비스까지 다 네, 이제 네. 고려를 하고 계시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잔디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주요 타겟층이 사실은 좀 이제 뭐 기업일 것 같기는 하나 네네. 그 중에서도 또 더 타겟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타겟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최근에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다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는 카톡으로 업무 메시지를 보내요? 레알? 이런 라고 느낌으로? 약간 네. 그게 말이 돼? 라는 식으로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아직까지 여전히 이 개인용과 업무용의 어떤 구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아직은 이제 성장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도입기, 성장기의 시초에 있는 단계인데 협업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의 타겟은 엄청 뭐 복잡하지 않고 진짜 여전히 카톡으로 일을 하는 회사
여전히 이메일로 사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회사들이 크게 보면 저희의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도 당연히 처음에 2014년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스타트업에 이제 부탁하면서 영업도 안 해죠. 그냥 부탁 한 번만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불과 한 16년, 17년에 이제 중소기업들, 18년에 중견기업 하면서 지금 이제 대기업의 어떤 계열사 규모까지는 저희가 와 있는 상태이고 어떤 업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잔디를 쓰시는 이제 업종으로 보면 저희는 제조나 유통, 서비스 기업, 그리고 물론 IT 기업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잔디에선 잔디로 일해요? 저희요? 네. 네, 저희는 의외로 막 카톡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카톡을 쓸 때가 있어요. 네. 잔디가 장애났을 때.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카톡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전사 카톡방에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메시지가 오는 순간 다 비상인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또.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잔디로 100%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업 툴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협업을 못하면 정말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웬만한 협업 툴은 다 씁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관리, 뭐 트렐로도 쓰고 지라도 쓰고 노션도 쓰고 그래서 시장조사 네, 차원에서. 시장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에 가장 최적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룹웨어 이런 거에도 대부분 화상회의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줌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화상회의만큼은 줌보다 더 좋은 제품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것처럼 결국 굉장히 뾰족하게 잘하는 플레이어들을 내가 내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게 오히려 그런 조직이 더 일을 잘 하더라고요. 뭔가 올인원을 내가 그냥 한 번에 해서 이걸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일에 대한 고민보다는 비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고 실제 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조직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고 계시더라가 저희가 느낀 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각 서비스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독을 하는 구독 경제다 보니 이게 해지를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해지를 뭔가 하는 이유나 그리고 또 이제 해지를 막을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이다 보니까요. 내가 원하던 컨텐츠를 다 보시거나 뭐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많이 움직이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네. 네. 정말 매몰차게 많이 움직이시고 네. 요즘 정말 네. 그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으신 유저분들이 많다 보니까 OTT가 많으니까 네. 뭐라도 줄이고 싶거든요. 살림을 네. 위해서. 네. 네. 여기서 뭔가 되게 좋은 컨텐츠가 나왔다 하면 이제 이쪽으로 우르르 몰렸다. 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고 뭐 이런 이제 순환적인 행태들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게 요즘 OTT 소비자들의 현 특성이신 것 네. 같아요. 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웨이브 주요 타겟층들을 계속 면밀하게 시청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주로 즐기는 컨텐츠들이나 장르 특성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유저 중심들 그런 분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컨텐츠를 공급해 오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CRM 이제 툴이나 이런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시청 시간이 감소한다든지 갑자기 즐겨보시던 이제 시청 시간이 뭐 한 20시간 되시던 분이 갑자기 다음 달에 갑자기 시청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분은 웨이브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즐기시다가 뭔가 흥미가 떨어졌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 너무 유튜브 네. 스튜디오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저도 네, 되게 공감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청 시간이 감소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해지를 직접적으로 요청하신 이런 다이렉트하게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가격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께서 좋아하셨던 컨텐츠들이 있을 건데, 그 좋아했던 컨텐츠가 가장 유사하거나, 톤 앤 매너가 유사한 그런 컨텐츠들을 좀 더 어필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또 시청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컨텐츠 추천은 AI가 해주나요? 반 AI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모든 측면에서 AI를 저희도 뭐 열심히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AI라는 개념이 저희의 메타 데이터나 얼마나 이런 것들이 좀 클렌징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컨텐츠가 얼마나 그 이제 감정적인 이런 태그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메타 정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들어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AI 예측률이랄까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AI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람의 그 감성과 감정까지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많은 지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내부에 계시는 수급 매니저님들과 다양한 컨텐츠 큐레이션을 해주시는 매니저님들의 그 예측률이 AI의 예측률보다 훨씬 더 높은 적중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알고리즘보단 손고리즘이다. 네, 송고리즘, 네, 감정리즘, 뭐 이런 네. 거. 사람의 네. 마음은 사람이 안다. 맞아요, 맞아요. 아직 사람은 네. 그 가치가 있어. 우리 네. 일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두데일리는 어떤 이유로 이제 또 해지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프로모션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사실 그 해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래요? 네, 왜냐면 B2B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B2B 서비스는 중도 해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해지한다는 거는 그 인사정보 담당자가 위에다가 결제 또 올려서 저희 다른 걸 이 지난한 과정들을 회사원의 노동으로 뭐 만들어지는 엄청 해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잔디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큰 대형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잘 안 갈아타시거든요. 그 갈아탄다는 것도 자기가 잘못된 서비스를 선택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내 선택이 잘못했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잘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선택하신 이유가 가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맛이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해지한다고 하면 결국 맛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이 나오기 전에 캐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전 징후가 항상 있거든요. 아마 뭐 외부도 그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원두 주문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카카오톡이나 이제 그 메일 같은 걸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양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제 긍정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서비스가 별일 없으면 말 걸 일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 말이 없는 게 사실 잘 돌아가던 반증인데 특정 고객사가 뭐 커뮤니케이션 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장 케어를 계속 가는데 거기서 뭔가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든지, 정기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안 좋은 메시지 이런 게 나오면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맛에 대한 문제면은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말리지 않아도 저희 대표님이 먼저 버선발로 뛰쳐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당일에 해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저희의 어떤 장점이 나오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그런 맛으로 인해서 해지 이슈 레이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저희의 처절한 몸부림에서 그 저희 그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많이 살리고 있는데, 지식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맛이 없는 이유가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맛이 없는 이유가. 근데 노하우가 만약에 부족했다면, 만약에 원두 전문가였으면 저희가 아마 머신 탓을 했을 거고, 머신 전문가였으면 원두 탓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딱 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두도 정말 문제가 없고 머신도 정말 문제가 없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바뀌었던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네, 있으니까요. 알칼리성 물이 알칼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산도가 달라져서 커피 맛이 바뀌어요. 이게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따져라고 했는데 저희 고객사 중에는 그거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컵 원두를 뭐 가장 흔한 거는 원두를 한 달 이상 된 거를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원래 이제 샐러드 많이 드시던 분들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좀 남자 직원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한식을 먹는 직원들이 많아졌어. 이러면은 뭐 이건 좀 약간 그냥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커피를 먹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식을 정말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서양에서 들어온 커피가 입맛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샐러드가 그래서 커피랑 좀 잘 어울리는데 그 한식이랑 또 어울리는 커피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런 커피들이 이제 없고 주로 이제 샐러드랑 잘 어울리는 그런 시큼한 맛의 원두들만 있던 곳에 남자 직원들이 이제 적응을 못 하셨다든지, 그 인적 구성이 바뀌어서였던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요인이 많다. 양치하고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현장에 가면은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 초기 때부터 그런 지식들을
되게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패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들이 패턴화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면 좀 강력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해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B2B의 특성상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좀 다른 데이터를 쌓는 기반이 오히려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잔디도 역시 B2B니까 네. 좀 뭔가 해지율이 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 해지를 하시고 이게 어떻게 방지를 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B2B의 특성상 이제 획득이 어려운 만큼 해지는 굉장히 네. 또 해지도 어렵다. 아, 네, 해지도 해지를 어렵다. 잘 안 하시는데 네. 뭐 정말 해지를 하는 사유 중에 안타까웠던 건 정말 회사가 문을 닫아서 네, 맞아요. 저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아. 맞아요. 더 이상 그런 게 또 있겠구나. 툴을 쓸 수가 이거는 옛날에 그 비트윈이라는 메신저 있을 때도 네. 헤어지면 이거는 아, 툴 아무리 좋아도 맞아요. UI UX 기획이 너무 좋아도 헤어지면 끝나는 그쵸. 혼자 쓸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말 회사가 문을 닫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협업 툴을 잘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지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정말 내가 카톡을 썼을 때랑 잔디를 썼을 때랑 차이점이 없이 단순히 메시징 기능만 쓰신다거나 하면 당연히 나중에 무료 기간이 뭐 용량이나 이런 거 다 찼을 때 유료로 전환을 안 하시고 이제 해지를 하셔서 저희는 그 초기 단계에 이제 유저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뭐 당연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교육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유사한 당신과 비슷한 회사가 잔디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협업 툴이 그렇지만 좋은 협업 툴인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케이스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한 케이스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어떻게든 온보딩 하실 때 활용도를 높이고 결국 이 잔디를 잘 쓰시면은 사실 빠져나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뭐 몇 년 동안 잔디를 쓰셨으면 이 몇 년 동안의 회사 자산이 다 잔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잔디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통으로 옮겨주세요. 이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뽑아서 다른데 심을게요. 안 잔디 되나요? 뭐 한 번 뿌리 내리면 네. 이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못 옮기나요?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구축형 기반일 때는 내가 이 서비스를 안 쓴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업 하시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들 대부분 백업 요청하시면 백업 기능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돈을 안 내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뭐 어느 정도까지만 보이게끔 한다거나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고 근데 나중에 내가 원하면은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일일이 다 다운로드 받지 않는 이상 이렇게 통으로 옮겨주세요. 은행 계정 옮기듯이 그쵸, 그건 안 네네네. 되는 통으로 거네요. 하는 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 다 사업들이 그렇게 거의 해놨나요?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주요 고객사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곳은 저희 이제 내부 용어인데 CPR 미팅을 합니다. CPR 네, 미팅이 뭐예요? 심폐소생술. 그래서 진짜 이 CPR 미팅을 그러니까 영업팀에 여기는 CPR을 가야 될 것 같아요라고. 근데 CPR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가 재계약 때가 돼서 연락을 해서 근데 잔디 더 이상 안 쓸게요 하면 이미 그거는 이제 심폐소생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이 사람이 숨이 조금 호흡이 가쁜데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고객의 피드백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주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따로 구분을 해놓고 모 대기업 혹은 모 중견기업에서 오는 피드백들이 이제 저희 고객 경험팀이라고 하는데 CX팀에서 먼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 해놓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업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위험하다. 하지만 이거 시그널이다. 왜 백업을 물어보지? 탈출하려고 한다. 혹은 뭐 이게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는 레드 플래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는 바로 이제 그게 몇 개가 이상 모이면 영업팀에 전달이 돼서 여기는 한번 CPR하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웃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심폐소생을 했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살아납니다. 네, 절반 이상이 살아나고 저희도 굉장히 그래서 이 초기 진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기존에 구독하고 계시던 분들이 해지를 안 하도록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신규 구독자를 늘리는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든지 다 이렇게 구독자 네.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그 신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뭐 특별한 마케팅 방법이나
프로모션 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다더라 하는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웨이브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 크게 투 트랙의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의 그 웨이브의 브랜딩을 알리는 효과들을 좀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그 웨이브 하면 떠오르는 지점을 좀 긍정적이고 좀 저희의 방대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좀 어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최고의 모델이자 가수이자 연기자인 아이유님과 함께 예, 브랜드의 네네.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좀 네. 새기는 캠페인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컨텐츠 홍보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방송과 컨텐츠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해외 시리즈나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그런 컨텐츠들 각기 이제 홍보를 통해서 기존의 시청자분들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청자들도 계속 유입할 수 있도록 액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네. 그 궁금한 게 제일 효자 장르? 네. 라든가 아니면 뭐 역대급 이것 때문에 진짜 아. 구독이 늘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봤었던 컨텐츠들도 있었고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지점들도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딩적 측면이나 뭐 이런 지점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유님과 함께한 그 캠페인 활동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네. 그 웨이브의 뭔가 그런 파도 이미지랑 네. 아이유의 딱 그 뭔가 청보라색 이런 이미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네. 뭔가 공중파는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아요. 네네, 그걸 맞습니다. 보고.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뭔가 아이유, 파랑색, 찰떡, 성공적, 찰떡. 네. 이런 맞네요. 느낌들의 네.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저희 쪽이 아무래도 그 이제 태생이 지상파와 통신사와의 결합에 이제 된 서비스이다 보니까 그죠, 원래 옥수수랑 네, 푹이 푸기랑 만나서 맞아. 이제 네.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팔짱을 끼고 보는 시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지점들이 꽤나 많았던 건 사실이고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의 브랜드를 좀 더 젊고 고루하지 않고 젊게 혹은 좀 긍정적으로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들을 고민을 하다가 아이유님과 함께 좋은 1년 동안의 이제 여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쪽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로 보면 혹시 검은 태양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난리 났었잖아요. 또. 네. 네. 나름 굉장히 그 남궁민 그 배우께서 굉장한 열연을 펼치신 제 MBC 블록버스터, 어떻게 보면 이제 웨이브에서 투자한 웨이브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서비스가 됐는데요. 그랬어요? 저는 네, MBC 건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알게 모르게 시청률도 어느 정도 MBC에서 굉장히 잘 나왔지만 웨이브 입장에서도 굉장한 그 시청 성과를 좀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웨이브 그 검은 태양 확장판이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조금 더 징그러운 거 네. 나오는 확장판이 있었어요. 좀 맞아요. 더 스토리가 개연성이 더 풍부하게 나오고 액션 씬도 좀 더 고어하게 나오고 모자이크도 싹 사라진 그런 이제 검은 태양의 그 감독판 네. 같은 컨텐츠가 있어서 웃기게도 시청 시간에 분명 해당 시간에 검은 태양의 시청 시간 너무 잘 나왔는데 웨이브로 들어와서 웨이브의 확장판으로 엔처 관람을 하는 이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도 그 네. 감독판이 있는지 몰랐다가 이게 커뮤니티 같은데 입소문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웨이브를 가입한 사람도 그때 많았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맞습니다. 뭐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네네. 네, 그리고 재밌게 또 봤던 네. 기억이 나요. 네. 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네요. 확장판. 네. 인기 많은 제품, 아니, 인기 많은 그런 프로그램의 확장판 만드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또 검은 태양 시즌에 즈음해서
웨이브의 오리지널 중에 하나인 유레이즈미업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 윤시윤 씨와 이제 한희 씨 지금 음. 배우명으로 하면 네네네. 안희연 씨가 네네. 주연한 이제 유레이즈미업이라는 로맨틱 섹시 코미디랄까요?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빈지워칭이라는 타입으로 이제 웨이브 오리지널로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추석 연휴를 노려서 빈지워칭으로 이제 작품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그 추석 연휴에 그 시청 시간이랑 그 신규 가입자를 완전 하드캐리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저희 봐야 내부에서도 되겠다, 이거 못 크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네. 이게 입소문이 그 추석 연휴 전부터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더니 추석 연휴에서 빵 터지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청 시간과 시청 유저의 유입을 만들어낸 케이스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브랜드 측면으로서는 다양한 이제 이미지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 머릿속에 새기는 작업이라면 그런 컨텐츠의 직접적인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유저들의 실제적인 그 시청 시간과 시청 유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들, 이렇게 두 가지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원두 데일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느끼는 게 그러니까 고객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게 약간 연애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어떤 거냐면은 사실 구독이라는 게 단건 구매로 끝나지 않고 계속 너희 서비스를 이용할게 이런 건데 사실 연애도 그냥 한 번 만나고 좋은 게 아니라 계속 만나면 나랑 뭐 계속 만나면 더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네. 뭐 연애를 하고 뭐 1년, 2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 만날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그러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스스로 이제 포기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뭔가 압도적인 매력을 어필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올인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결정하기가 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되게 많은 커피가 있고 원두도 있고 머신도 있고 수많은 서비스가 있고 충분히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저희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결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매력을 뿜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맛부터 시작해서 머신이나 서비스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그렇게 완벽하게 꾸려진 저희 서비스를 일단 한번 체험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일단 한 달만 사귀어볼래? 뭐 이렇게처럼 일단 체험 연애. 일단 한 달만 사귀어보고 헤어지자고 네네네. 하면 내가 그냥 네. 깔끔하게 사라질게. 뭐 이것처럼 네. 그냥 한 달 무료 체험으로 했을 때가 가장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도 이제 할인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네네. 할인 마케팅도 많이 했었는데 뭐 더 얹어주는 거나 요금을 깎아주거나 뭐 이용 기간을 더 연장해 주거나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사실 락인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가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얻은 러닝은 그 가격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데 경험은 중독을 일으킨다는 거를 저희가 깨달았어요. 이거 메모 좀. 그래서 그 한 달 사이에도 물론 이제 더 오래 쓰면 더 큰 중독이 일어나겠지만은 충분히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면은 한 달만 만나봐도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되게 많은 갑질이 일어나야 되고 원가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 저 같은 사람의 인건비도 이제 갈려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딱 갖춰줬을 때는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 더 얹어서 사실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하고 있는 마케팅은 네.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로스터리 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네, 프리츠나 리브레, 네. 뭐 빈브라더스 등등 그분 하나하나가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대표님들이 강연한 영상도 되게 많거든요. 보면 정말 매력이 넘치세요. 네. 그리고 이 업을 왜 하는지, 이 원두 하나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정말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커피는 알면 알수록 맛있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잘 알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정말 많은데 아직 전달을 잘 못하고 있어요. 고객사분들에게.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아요. 뭐 매거진도 만들어 보자, 영상도 만들어 보자 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장차 저희가 좀 마케팅 인력이 확보가 되면 그런 마케팅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마케터를 지금 네네. 부인을 여기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마케터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예, 한번 감사합니다. 지원해보라고 네, 얘기 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잔디는 또 네,
어떤 또 어,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는 결국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컨텐츠 마케팅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기존의 이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하는 고객사, 아니 제공사, 프로바이더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되게 전통적으로 영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나간다던가. 아, 박람회. 네, 코엑스, 박람회. 킨텍스. 그쵸. 뭐 부스 네. 같은 데서 이제 뭐 툴을 이제 데모를 시연하고 하는 것들, 아니면 뭐 미디어사에다가 광고를 집행을 하는 것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잔디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풀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바운드를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 리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결국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B2B의 컨텐츠 마케팅을 대부분 시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신 이유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B2B로 컨텐츠 마케팅을 해서 유입까지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대표님들은 그 의사결정을 못 내리세요. 지금 뭐 글 하나 써가지고 혹은 좋은 영상 콘텐츠 하나 올려서 당장 잔디 가입자 수가 올라?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저희가 지금 한 6년째 컨텐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한 거의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슬슬 리드젠이 실제 오게닉으로 발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협업투 업체나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 거 되게 좋아요. 우리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도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 취향이나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거보다 더 넓은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했고 결국 브랜딩 고민을 했을 때 저는 협업 툴을 도입하는 사람들이 꼭 IT 담당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IT에 되게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사는 영업 담당자가 혼자 항상 막 앱 같은 거 다 깔아서 써보고 가전주부님 같은 분이 네네. 꼭 IT 담당자는 아니거든요. 네네. 뭐 마케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결국 그분들을 타겟팅을 하자라는 컨텐츠가 돼서 결국 키워드를 잡은 거는 협업, 스마트워크, 뭐 일잘러 이런 것들에 대해 키워드를 잡고 그것들을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컨텐츠를 정말 도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지 이제 5년, 6년째 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하는 어떠한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보다도 가장 많은 좀 유입량을 오게닉으로 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비용 집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효자처럼 연금 벚꽃 연금처럼 계속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네. 거기에 뭐 정말 좋은 컨텐츠들을 예를 들어 뭐 스타트업 이런 사람 오지 마세요. 이런 뭐 컨텐츠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스타트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안에는 정말 한 줄 있어요. 스타트업들은 도구도 잘 쓰고 뭐 잔디나 슬랙 같은 제품을 정말 잘 쓰면서 일을 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왜 이런 컨텐츠를 쓰냐. 유입이 많이 돼봤자 다 흘러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떤 개념에서 브랜딩에서 잔디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찾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이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네. 단일 캠페인으로 사실은 가장 효율이 높았던 거는 브랜디드 컨텐츠입니다. 아, 뭐 유튜브 브랜디드 콘텐츠 이런 거. 가전주부 같은 님 네네.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실제로 뭐 JM이나 김미경 TV나 네네. 3프로 TV에서 네.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정말 그 기간에 B2B에서는 사실 뭐 마케팅 캠페인 한다고 바로 애쿠지션 되진 않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많았던 네, 좋은 경험이라서 네, 뭐 가전주부님도 한번 모시고 싶은 게 네, 제 네. 희망사항이고요. 예전에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뭐 그때는 이 좀 협업 툴 사용이 이렇게 막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좀 자신이 없어서 저도 이제 같이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좀 다른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마케팅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뭐 이제 이런 거 저희가 들어봤는데 또 이게 이 업계에 계시면서 분명히 힘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 업계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또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 이제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 잘하나 어떤 컨텐츠가 더 재밌어요 네. 라고 굉장히 치열하게 서비스를 서로 어필하고 있는 전쟁 맞아요.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진짜 저는 이제 뭐 원래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지만 이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떤 컨텐츠를 내놨나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다른 앱들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다른 플레이어 분들은 어떤 콘텐츠를 가져오시는지 뭐 이런 지점들 계속 보고 있고 그들이 그런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어필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지점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비별 프로파일링이나 연령대 프로파일링은 이제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 다양한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다양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이제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검은 태양도 뭐 혹은 유레이즈미업도 다 그 콘텐츠를 좋아하는 유저들의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로맨스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하드보일드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특성을 다 어떻게 보면 성공의 공식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쵸. 네, 그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나 마케팅 기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콘텐츠 하나하나에 따라서 다 베리에이션들을 새로 하고 또 새로 준비하고 새로 하고 새로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사이클이 엄청나게 빠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지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두데일리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네. 저희는 네. 아무래도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말을 너무 조금만 일단 수돗물 나왔고요. 네. 수돗물이 바뀔까 다른 봐. 말은 네. 같은 맥락인데 네. 아무래도 가격이 되게 어느 정도 나가는 업계에서 좀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기대 수준이 항상 높으시고 그 기대 수준을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바로 이제 네네. 불같은 피드백이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좀 항상 되게 어려운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한테 없을 때 그때가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 맛이 사실 너무 주관적이라서. 네, 맞아요. 그게 또 좀 그쵸. 어렵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도 고객을 들어요. 의심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진짜 맛없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괜찮은데 이러면 난 화나잖아요.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맛없으면 맛없는 거잖아요. 고객이 맛없다고 그쵸. 하면은. 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다못해 저희가 뭔가 서비스적으로 불친절하게 했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조차 맞아요. 캐치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아직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AI 뭐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송고리즘 네. 송고리즘으로 이제 송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이것 때문에 네. 그럴 것이다라고 엄청 하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게 좀 되게 힘들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원두도 좀 가장 국내에서 좋은 원두들만 좀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로스터리 분들의 원두를 가져오는데 뭐 집중한다든지 머신 같은 것도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유라 커피 머신처럼 그런 좀 비싸지만 확실한 곳들을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내부 인력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그냥 매일매일 너무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까다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잔디는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이거를 오늘 보시는 분들이 뭐 저희보다도 구독 경제,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를 제공사도 기존에 구축형이나 SI를 하시던 분들이 요즘에 이제 나도 그럼 사스 형태 서비스형으로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네. 그 BM, 그러니까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을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정말 티끌을 모아서 산을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대비되는 거는 초반에 투자를 유치를 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 거절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아니 한국 시장 소프트웨어가 다 구축형 SI 비즈니스를 하셔서 뭐 건당 적어도 몇억 혹은 몇십억을 받고 대신에 뭐 1년에 몇 건 안 하세요. 정말 이제 그런 프로젝트성의 비즈니스인데 잔디 이거 5,000원 내고 뭐 월 5,000원 해가지고 이거 몇만 명이 돈을 내고 쓰기 전까지는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몇만 명이 돈 내게 하는 건 엄청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투자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7년을 하면서 그걸 이뤄냈고 저희가 뭐 태산은 아니지만 네. 동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 티끌들을 모아서 동산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걸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최소한 5년이 걸려요. 저희처럼 이제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이 5년을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람들한테 몇천 원씩 구독료를 받아가지고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결국 SI성 비즈니스를 한두 개씩 하세요. 유혹에 이제
우리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거 한 몇 억짜리 한번 해보자. 근데 거기로 들어가시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탈락인가요? 굉장히 더 어려워지세요. 왜냐하면 그 유혹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사스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안 하시게 되고 그래 5,000원짜리 하지 말고 빨리 1억짜리, 2억짜리 따자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면 결국 고객사에 끌려가게 되는 거고 절대 평생 동안 스케일업을 못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스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아니었나. 네. 뭐 스타트업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투자를 받고 또 이제 뭔가 회사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초기의 장점들이 되게 변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것과 반대로 또 이제 하시면서 와 이건 진짜 내가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였다. 너무 성공적인 사례라서 좀 자랑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참 네. 재미있었던 사례들을 많은데요. 뭐 일단은 저희도 계속 이제 내부의 시청 데이터나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면서 네. 유저분들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외부 어떻게 보면 뭐 커뮤니티나 카페 뭐 이런 지점들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이나 뭐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네. 이런 것들을 좀 정성적으로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 눈팅을 하는 편이에요. 뭐 그러다 보면은 정말 많은 지점들을 좀 이제 유저분들의 날것의 피드백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뭐 지난번에 진행했던 이제 캠페인 건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단은 W나 좀 블루 계열의 컬러들을 보면 뭔가 웨이브가 우선 생각난다던가. 왠지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이유를 섭외한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혹은 최근에 이게 뭐 실 브랜드 네임을 말씀드려도 될런지는 네네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카카오 웹툰 네. 광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또 본의 아니게 또 아이유 아이유 씨가 씨가 또 하셨죠. 나왔고, 예. 또 이게 본의 아니게 카카오 웹툰이다 보니까 W가 계속 이렇게 네. 그 티저 광고로 해가지고 네. 나왔는데, 웨이브 또 광고 찍었어? 아. 네, 뭐 이런 지점으로 웨이브 또 열일하네. 아. 네, 이런 지점들이 계속 커뮤니티에 화제가 돼서 카카오 웹툰 담당자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다라는 소문을. 그럴 수 있겠다. 네. 우리도 돈 썼는데. 네, 막 웨이브 네. 좋은 광고 찍어서 이제 웨이브에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너무 재밌다. 물론 이제 카카오 웹툰도 당연히 네, 네. 응원은 하고 있지만 네, 예, 네. 저희도 덕분에 뭐 반대로 뭐 따지고 보면 저희도 W니까 언젠가는 네,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가끔씩 이제 지쳐 가다가도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찾아봐도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봤더니 웨이브에 있더라. 웨이브 열일하네. 너무 고맙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지쳐있던 저의 마음 심신들이 다시 불끈불끈 하면서 이래서 내가 이 업을 못 끊지. 뭐 이런 지점으로 이제 손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좀 더 힘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온 지도 한 7, 8년 정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이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업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보통 뭐 369 단위로 뭐 현타가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장은 한 해 한 해 뭐 한 달 한 달 하루하루가 정말 달라지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없으셨군요. 네. 그런 상황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원두데일리는 저희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좀 은근히 많이 발생되는 경우인데 무료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실지 말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먼저 안 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체험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충족할 수 없는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한 번 쓰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몇 개월 동안 같이 함께 할 사이인데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할인이나 덤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워낙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 보장을 위해서 할인이나 덤은 뭐
사실상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전 충분히 존중해요. 그것도 누군가는 충족시켜 드려야 될 니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아 근데 저희랑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좀 있다가 그분의 높은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꼭 원두델리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안 되겠냐. 그냥 자기가 역으로. 네, 역으로 막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그냥 자기가 요금을 더 낼 테니까 그냥 하게 해달라라고 말하실 때도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랬을 때 오히려 제가 그냥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얼마 더 벌자고 서비스를 이렇게 맺었다가 그 저희는 아직 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문이 되게 무서워요. 그 바이럴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특히 큰 회사일수록 그런 데들은 대부분 이제 크신 회사들인데 그 소문이라는 게 되게 무섭기 때문에 불만족한 경험을 만드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큰 회사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큰 기업의 한국 지사에 저희가 서비스를 한번 도입을 해드렸는데 그 거기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서비스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알기로도 글로벌에는 사실 이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그 물론 이제 모든 스타트업이 다 그러시겠지만은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세상에 없던 서비스에 가깝거든요, 사실. 뭐 세상에 완전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은 스타트업은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한 50%만 기존에 있던 서비스고 나머지 50%는 없던 서비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참고할 사례가 없어서 너무 힘든데 미국에도 저희랑 완전히 같은 서비스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인 분들도 그 미국에 이런 원두델리 서비스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실 때 아 내가 이제 좀 미국 지사장으로 가면 되겠구나 글로벌 진출까지도.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잔디는 또 어떤 또 뿌듯함이 있으셨는지. 네.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구독경제 사스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티끌을 모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결국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게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자 가장 매력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경영을 직접 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매출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지표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고마운 거는 이 잔디는 사실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시는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3년 이상을 가시고 계속 돈을 내시고 또 거기에 신규 고객이 어떻게 보면 블록 구조로 매출이 블록 구조처럼 쌓이는 구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커머스처럼 사실 매출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업계의 가장 좀 중요한 지표가 NRR이라고 해서 네. 순 매출 유지율이거든요. 네. 뭐 넷 리텐션 레이시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해 저희가 신규 고객 영업을 하나도 안 해도 기존 고객이 주는 매출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100%가 넘는 NRR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 영업 하나도 안 해도 기존 고객들이 사이즈가 커지거나 그러니까 잔디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쓰던 고객이 엔터프라이즈를 쓰면서 업셀이 자동적으로 돼서 실제로 저희가 한 110% 정도의 NRR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10% 성장하는 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사실 이제 눈을 조금만 뭉치기만 하면 엄청난 무게가 굴러가는 그쵸, 거는 눈사람 일도 될 아니구나. 수가 네. 있는 게 이 사스 비즈니스의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그냥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110%. B2C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이야기들. 진짜 그러겠다. 네. 좀 반대겠네요, 네. 진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구독 경제 이제 뭐 참여하는 인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업종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뭔가 고도화를 해갈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측면으로 계속 시청 데이터 분석과 뭐 이제 데이터 고도화를 통해서 웨이브 오리지널 컨텐츠의 양적, 질적, 네, 그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웨이브라고 이런 저희만의 오리지널의 특성을 가진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네. 스튜디오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컨텐츠와 함께 웨이브만의 특색이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게
하나의 비전이 목표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직 쪽 저희가 서비스 측면으로 부족한 지점들이 아직 꽤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저 지향성으로 좀 시청 편의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지점들이 저희가 보완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자막 기능도 그 지점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막 있는 거 보니까, 네. 없는 거는 또 안 들리는 네.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한국어 같지 않은 한국어를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간혹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지점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 청각 장애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막 작업들은 꼭 필요한 지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폰할 있고요. 네. 자막 없으면 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음질과 화질도 좀 더 보강되고 개선이 돼야 될 지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그 지점들도 계속 베타 테스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대 화질이 일단은 그 UHD까지는 네. 지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컨텐츠 베이스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베이스이다 보니까 네. 이게 보통 지상파에서 만들어지는 포맷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오는 구조예요. 네. 보통 이제 FHD의 레이아웃들 이런 포맷 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점은 이제 저희 웨이브 오리지널 통해서 돌비 서라운드라든지 UHD의 이제 2K, 4K 컨텐츠라든지 이런 지점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8K 가자. 네,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저희가 좀 더 검색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편히 고객분들이 내가 원하는 콘텐츠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검색 기능들을 좀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적인 측면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을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로의 준비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제 같아요. 또 K 문화가 이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로도 또 잘 될 수도 어떻게 있다는 보면 생각이 들어요. K 웨이브로 네. 해서 한류죠. 어떻게 한류네요. 보면 네. 뭐 그런 지점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좀 무궁무진하네요. 또 뻗어 나갈 길이. 네. 네, 그렇다면 원두데일리는 뭐 아까 뭐 사실 좀 B2C로도 준비를 하고 네. 계시고 기기 개발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 이제 B2C 그러니까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B2C로의 확장이 이제 가장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속 가능한 고객 경험을 선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높은 퀄리티의 고객 경험을 지속 가능하게 하게 하려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다른 밸류 체인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생두 무역이라든지 커피 머신 제조라든지 그 관리 인력의 그 교육과 양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직접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왜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플랫폼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본인이 직접 잘 해야지 다른 컨텐츠 공급사와의 파트너십도 더 잘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내가 잘해야지 남과 파트너십을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다른 뭐 무역이라든지 제조 등의 다른 사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 영역을 이제 고객 경험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는 밸류 체인을 온전하게 이뤘을 때 더 완벽해지는 고객 경험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완벽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그 모델이 딱 갖춰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 되면은 좀 작게나마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전화 한번 네. 자, 그렇다면 잔디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잔디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와 연관이 궁금했어요. 네, 왜 있는데요. 잔디일까? 물론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회사에 잔디를 깔자 이런 워딩도 있었지만 저희의 철학이 그러니까 뭔가 일을 되게 편하고 쉽게 해주자가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그걸 떠올리는 많은 저희가 아이디에이션을 했을 때 잔디를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뭔가 포근하고 잔디에서 좀 편하고 쉴 수 있고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지향을 했을 때 잔디에는 사실 무슨 나무도 다 키울 수 있잖아요. 네, 씨앗만 네. 있으면. 좀 그런 개념에서 이제 잔디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는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저희의 과제이자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아무도 지금 아직 모르시겠지만 저희 공식적으로 딱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을 할 텐데 선물하기 기능을 런칭을 했습니다. 아, 잔디에 네. 대해요? 그래서 잔디 안에 잔디 왜냐하면 제가 패턴을 보니까 선물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네. 그 직원들 간에. 근데 좀 미안하면 커피 한 잔씩 보내고. 그쵸. 네, 선물하기가 굉장히 뭐
이렇게 축의금 이런 거 되게 크잖아요, 단위가. 네, 그래서 네. 선물하기 진짜 뭐 커피 한 잔 보내고 케이크 하나 보내고 네. 그래서 트랜잭션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첫 번째 문제점은 직원들끼리 다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이제 맞아, 있었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잔디를 쓰다가도 카톡으로 가서 네. 또 선물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을 유도하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잔디에도 선물하기 기능을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결국 저희는 잔디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평균 체류 시간이 저희는 뭐 몇 분 몇이 아니라 정말 시간 단위거든요. 그쵸. 짧게는 네. 2시간에서 길게는 뭐 6시간 이렇게 잔디를 네, 일을 많이 하니까 다들. 네. 쓰다 보니까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선물하기만 놓고 봐도 저희는 생일 뭐 카톡은 생일에만 보내지만 저희는 뭐 입사 기념일이라던가 승진 기념 뭐 이런 걸 보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퀵 서비스를 부른다거나 오피스 어떤 용품들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호텔 그 출장 예약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게 그냥 내 메신저에서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결국 저희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있으면 진짜 좋을 그쵸. 것 같고. 커피를 주문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 여기서 바로 네네네. 아 좋다 이런 분위기 너무 네. 좋네요. 일하면서 웨이브는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웨이브 네. 이제 퇴근하고 이용권 선물하기 아, 이런 걸로. 선물하기로 들어가서 아, 네네. 이제 퇴근하실 네. 때쯤 됐죠? 웨이브 보세요. 뭐 아,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이게 또 오늘 이렇게 또 끝나고 또 더 이야기하고 계셔도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이제 기업들의 어떤 뭔가 성장 스토리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잔디 네. 이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네. 하는 건가요? 네네. 그냥 아직도 이제 협업 툴을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정말 일을 더 잘하고 싶고 우리 조직에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뭐 잔디뿐만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업 툴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협업 툴 이용해서 스마트한 일잘러가 되자. 네, 네, 일잘러. 네, 원투데일리, 네, 팀장님, 네. 그 아무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나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잘 되지 않고 스케일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적은 수의 유저지만 그 유저들의 경험이 폭발적이고 확실하다면은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온고잉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실 있게 특히 이제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스노우볼링이 엄청 정말 크거든요. 아까 잔디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노우볼링 효과가 정말 엄청나서 지금 하나의 코어 눈덩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스케일업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근데 지원 있는데 네. 그래서 커피는 어디 게 제일 맛있나요? 이거? 나중에 이따 살짝 알려주세요. 네네네네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팀장님. 네, 저는 뭐 이제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끝으로 웨이브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뭐 웨이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아마 대한민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서비스로 그래서 가장 기본의 OTT로 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다른 외산 OTT 플레이어들의 압도적인 힘을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갭을 단시간에 아마 메꾸기에는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아마 이 아카이브 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포지션이고 지금도 사실 24시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지점들이 네.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컨텐츠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네. 계속 믿고 신뢰하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까지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시장의 비판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게 맞출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지점으로서는 많이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웨이브가 하는 지점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액션들, 콘텐츠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오늘 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블루터의 테크 웹이나 오늘은 구독 경제에 대해서 웨이브, 원두 데일리, 잔디 그리고 저 가전주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장이 커지는 만큼 또 매력적인 또 그런 구독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환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중에서 무엇을 구독을 해야 내 삶의 질이 좋아질지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게 되었고요. 또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또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셨으리라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테크 웨비나는 네,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